그 전화 한 통으로 당신의 평생 모은 돈이 단 몇 분 만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받는 전화, 그 안에 담긴 목소리 하나가 믿음을 가장해 의심을 마비시키고 평생을 지켜온 노후의 안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안 속아. 나는 그런 전화 받으면 바로 알지. 하지만 사기범들은 그 확신을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걱정과 불안,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까지. 서울 성북구에 사는 75박정의 할머니는 며칠 전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제가 사고를 쳤는데 경찰서에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박 할머니는 몸이 굳었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자기 아들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근데 합의를 보려면 돈이 당장 필요해. 지금 안 보내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 박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말하라는 대로 계좌번호를 받고 5만 원짜리 현금을 한 장 한 장 은행에서 찾아 택시를 타고 지정된 장소에 갔습니다. 돈을 전달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엄마, 나 오늘 회사 갔는데? 그 한마디에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 할머니는 스스로를 탓하며 며칠을 밥도 먹지 못하고 방 안에만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셨습니다. 난 그런 전화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내 일이 되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당신, 혹시 비슷한 전화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 금융정보가 노출됐다.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 건강보험이나 연금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로 시작되는 전화. 그 안에 숨어있는 함정. 당신은 진짜 구별할 수 있습니까?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중 절대 다수가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안 속을 줄 알았어요. 오늘 이 방송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실제로 경험한 보이스피싱 전화 중 60대 이상이 특히 주의해야 할 5가지 유형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 5가지 전화 유형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사기의 첫 문턱에서 당당히 끊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범은 감정을 조작하고 두려움을 증폭시키며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들의 말을 듣기 전에 이 방송을 기억하세요. 속는 건 바보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 정교해서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지극히 단단한 것을 이긴다. 당신의 온순함이, 당신의 믿음이 사기꾼들에게는 가장 쉬운 문이 됩니다. 이제는 부드러움 뒤에 단단함을 숨겨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그 단단함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전화는 가족을 사칭하며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는 자녀 사고 사칭형입니다. 이 유형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가장 많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사기범들은 자녀의 이름, 직장, 학교, 가족관계까지 미리 파악해둔 상태에서 전화를 겁니다. 엄마, 나야. 지금 병원인데 빨리 돈부터 보내줘. 혹은 경찰인데 자녀분이 사고를 내서 긴급히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황을 급박하게 몰아가며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목소리를 일부러 흐리거나 울먹이며 말해 청취자가 당황하게 만듭니다. 몇 해 전 전남 목포에 사시는 78대 정혜숙 할머니는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큰일 났어. 교통사고 냈어. 사람이 다쳤어. 근데 이거 합의 안 보면 구속될 수도 있어.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 중간중간 들리는 경찰 무전음. 그 목소리에 정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아들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사기범은 곧바로 맞아요. 엄마, 나야 하며 정신이 없는 듯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은행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했고 택시를 타고 지정된 장소에 가 변호사라며 나온 남자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혜숙 할머니는 며칠 후 경찰서에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빨리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자식이 다쳤다는 소식 앞에 부모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사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화를 끊고 자녀에게 직접 확인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사기범은 지금은 통화가 안 돼요. 전화 꺼져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당신의 확인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잠깐 멈춰서서 숨을 한번 고르고 직접 아들에게, 딸에게 확인 전화를 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판단은 흐려진다. 그럴 때일수록 잠시 멈추어야 한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자녀가 다쳤다고 해서 당장 돈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당신을 속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전화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 혹은 그런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 보셨나요? 사기는 준비된 사람보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노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다면 더 냉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보이스피싱 전화 유형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전화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정부기관 사칭형입니다. 이 유형은 가장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어 피해자 스스로 속았다는 사실조차 한참이 지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범들은 대개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같은 국가기관을 사칭합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정보가 유출되어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건 조사 중이라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로 상대의 불안을 자극하고 정확한 기관명, 사건 번호, 공무원 이름 등을 말하며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가짜 공문을 메신저나 문자로 보내 공식 문서처럼 위장합니다. 내용은 어렵고 전문 용어가 가득해서 받는 사람은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에 겁부터 먹게 됩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이재근 할아버지는 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속을 뻔했습니다. 전화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이재근 씨명의 계좌가 마약 거래에 사용된 정황이 있습니다. 혹시 명예 도용을 당하신 적 있나요? 이런 말로 시작됐습니다. 놀란 할아버지께 상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로 계좌 동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당 계좌에 있는 금액을 안전한 가상계좌로 이체하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순간 이재근 할아버지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범죄에 휘말렸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부기관에서 연락을 받을 만큼 중요한 사람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의문 하나가 할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그 길로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근처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해 주었고 사건 접수를 도왔습니다. 이재근 할아버지는 이후 주변에 말하셨습니다. 국가기관이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 말 하나만 기억해도 절대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같은 기관은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문이나 출석 통지 없이 바로 계좌 정보를 묻는 일도 절대 없습니다. 사기범은 이 사실을 모를 것이라 믿고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전화든 국가기관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끊으십시오. 그리고 공식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 전화를 하십시오. 마치 진짜 같아 보여도 그 진짜는 전화기 너머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 송나라 시절 철학자 정이천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뜻 믿는 자는 화를 부른다.
의심은 지혜의 뿌리다. 세상에는 믿음이 필요한 관계가 있고 의심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 의심은 당신의 지혜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보이스피싱 전화 유형을 알아봅니다. 세 번째로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전화는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나 보안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금융기관 사칭형입니다. 이 유형은 우리의 익숙함을 노립니다. 가끔은 우리가 실제로 거래하는 은행 이름을 정확히 말하며 사실처럼 들리게 만들죠. 고객님, 저희는 농협보안팀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수상한 해외 출금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혹은 보안 강화를 위해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요. 보안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불안을 자극하고 익숙한 말투, 정중한 말씨, 친숙한 은행 이름으로 신뢰를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윤정의 할머니는 이런 전화를 실제로 받으셨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한은행 금융보안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대량 이체 시도가 있었는데 현재 자동 동결된 상태입니다. 고객님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윤 할머니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상대가 너무 친절하게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부, 심지어 과거 계좌 개설 지점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안심하고 대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상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안카드 전체 번호를 불러주시면 긴급 정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순간 윤 할머니는 문득 텔레비전에서 봤던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은행 직원은 절대 보안카드 전체 번호를 묻지 않는다. 그 말이 머릿속을 스치고 할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혹시 경찰 불러도 괜찮으신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정의 할머니는 그 후로 말합니다. 그 전화 조금만 더 믿었으면 내 통장 잔고는 텅텅 비었을 거야.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속입니다. 두려움, 당황, 신뢰, 이 세 가지를 조금씩 흔들며 우리를 함정으로 끌고 갑니다. 특히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는 어디선가 들어본 말, 익숙한 절차, 정중한 대응을 통해 신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신뢰의 끝엔 당신의 정보와 돈이 모두 사라진 상실만이 남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은행도 전화를 통해 보안카드 번호 전부를 묻지 않습니다. 계좌 이체를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의심해야 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성보다 감정에 흔들린다. 그러나 감정을 의심할 수 있는 힘이 곧 지혜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예전에 누군가에게 이런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있나요? 그때 불안해서 말을 이어가긴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참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런 기억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다시 속지 않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보이스피싱 전화 유형을 확인해 봅니다. 네 번째로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전화는 정부 지원금이나 환급금을 준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지원금 환급 사칭형입니다. 이 유형은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조심해야 할 사기 방식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병원비나 공공요금, 심지어 식료품값까지 부담스러운 지금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라도 솔깃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심리를 사기범들은 정확히 노립니다. 고객님께서 건강보험료를 관합하셨습니다. 환급 받으시려면 개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혹은 고령자 특별지원금이 마련됐습니다. 받으시려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이처럼 정부 제도처럼 보이는 문구와 함께 공공기관과 유사한 말투로 신뢰를 얻게 만든 후 피해자의 정보를 빼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정말순 할머니는 얼마 전 이런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할머니, 보건복지부입니다. 이번에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30만 원 특별생활안정지원금이 나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오늘 중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그 순간 정할머니는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왔답니다. 상대는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그리고 보안 절차상 비밀번호 앞자리 2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조금 망설였지만 상대가 공손하고 말도 빠르지 않게 또박또박 이야기했기에 신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정보를 전하고 나서야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고, 며칠 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나는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라 믿었어요. 그래서 더 죄송했죠. 내가 나이 먹고도 왜 이렇게 어리석었나 싶어서. 정말 순 할머니의 그 말은 수많은 어르신들이 마음과 똑같습니다. 사기범들은 절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돕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우리 마음을 열게 만들고 그 틈으로 가장 민감한 정보들을 빼앗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지원금은 문서로 발송되며 절대로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화로 환급 절차가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환급은 언제나 지자체나 복지센터를 통해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공자의 말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이의 호의가 너무 쉬우면 그 안에는 덫이 있을 수 있다. 좋은 일이 너무 쉽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의도를 한 번쯤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어르신께 특별 지원금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과거에 납부한 요금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받은 적은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화번호가 정확한 기관인지 확인하고 주민센터나 복지사에게 문의하는 일입니다. 진짜 도움은 항상 검증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기의 도움은 항상 급하고 시간을 재촉합니다. 이제 5번째,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보이스피싱 전화 유형을 짚어보겠습니다. 5번째로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전화는 통신사나 카드사를 사칭해 요금 연체나 결제 오류를 이유로 금전적 조치를 유도하는 결제 오류 유도형입니다. 이 유형은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고객님, 모바일 요금이 3개월째 연체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결제하지 않으면 번호가 정지됩니다. 혹은 신용카드 자동결제 오류로 과금이 이중 처리되었습니다. 환불을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로 시작해 상대는 매우 바쁜 척, 급한 일인 척하며 재촉합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대현 어르신은 얼마 전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KT 고객센터입니다. 현재 고객님의 명의로 고가의 인터넷 상품이 개통되어 있으며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해외 거주자가 있으신가요? 김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그런 신청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명예 도용 가능성이 높아 즉시 확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심 계좌로 돈을 옮겨 놓으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김어르신은 긴장한 채 돈을 이체하려 했지만 옆에 있던 손자가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 상황을 듣고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전화는 통신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김어르신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너무 논리적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의 틈도 없이 이어졌어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사실을 들이밀며 몰아붙이더라고요. 바로 이 점이 결제 오류 유도형의 핵심입니다. 실제와 매우 비슷한 정확한 용어, 실제 쓰이는 번호로 걸려온 것처럼 보이는 스푸핑 기술까지 사용해 진짜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는 공포를 자극합니다. 연체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더 큰 금액을 물어야 한다. 계좌가 정지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일수록 그 불안은 혼자 해결할 수 없어 즉시 반응하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할 건 모든 통신요금, 카드 결제, 자동이체 관련 문제는 서면으로 고지되며 전화로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업체도 고객에게 직접 계좌번호를 묻거나 즉시 이체를 지시하는 일은 없습니다. 혹시 당신도 최근 비슷한 문자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카카오페이 결제 오류 발생, 국제전화 요금이 과다 청구됨. 이런 알림 문구는 대부분 피싱으로 유도되는 첫 단계입니다. 노자의 말처럼 작은 틈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작은 의심 없이, 그 작은 확인 없이 넘어간 전화 한 통이 평생 모아온 돈을 흐르는 물처럼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보이스피싱 전화 유형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한데 모아 정리하고 함께 나눈 시간을 마음에 깊이 남기는 시간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마음속에 천천히 되새겨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상 속 평범한 전화 한 통이 어떻게 누군가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 전화는 처음엔 정중하고 조용히 다가옵니다. 하지만 끝내는 노후의 안정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후회로 가득 채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화들이 아직도 매일 누군가의 핸드폰 속으로 쉼없이 울려오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전화를 받고 손을 떨며 계좌번호를 떠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자녀 사고 사칭형 전화는 사랑하는 마음을 흔들어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두 번째, 정부기관 사칭형 전화는 불안과 공포를 이용해 사실처럼 들리는 거짓을 심어줍니다. 세 번째, 금융기관 사칭형 전화는 익숙함과 신뢰를 조작해 당신의 소중한 정보를 빼앗습니다. 네 번째, 지원금 환급 사칭형 전화는 도움을 가장해 탐욕도 아닌 기대와 안도의 감정을 노립니다. 다섯 번째, 결제 오류 유도형 전화는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장 자연스럽게 이용해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 5가지,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 교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 속았더라도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중요한 건 이제라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뿐 아니라 주변 이웃과 친구들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전파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비슷한 전화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실제로 속았지만 그 일로 깨달은 점이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경험은 또 다른 누군가의 예방이 됩니다. 당신의 조언 하나가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이 먹먹해졌거나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놀라셨다면 그 느낌 그대로 소중한 사람들과 이 방송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이미 속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삶의 순간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부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안전하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